2025년,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죠. 인공지능이 만들어갈 이 가까운 미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6가지 핵심 열쇠. 지금부터 하나씩 알기 쉽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 예측이 그냥 먼 미래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아니죠. 이건 불과 내년 말, 우리가 맞이하게 될 현실에 대한 선언입니다. 인공지능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파도처럼 이미 우리 곁으로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빠른 변화의 물결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에겐 일종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이 변화의 핵심 동력이 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6가지 키워드가 우리의 지도가 되어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진화 방향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6가지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열쇠는 AI를 운영체제, 즉 OS로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AI가 그냥 앱 하나, 프로그램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는 윈도우나 맥OS처럼 앞으로 만들어질 모든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는 이메일을 쓰든 사진을 편집하든 모든 게 AI라는 토대 위에서 만들어지고 움직이는 거죠.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맨 땅에서부터 시작할 필요 없이 이 강력한 AI의 지능을 빌려서 훨씬 더 놀라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맥락적 인터페이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일일이 정보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지난 분기 영업보고서를 찾으려고 막 폴더를 뒤지고 검색창에 키워드를 넣잖아요? 그런 시대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냥 AI한테 다음 주 회의에 쓸 자료 좀 줘 라고 말만 하면 AI가 알아서 내 캘린더, 이메일, 최근 작업 파일 같은 맥락을 쫙 파악해서 필요한 문서를 눈앞에 딱 띄워주는 거죠. 정보가 나를 찾아오는 시대. 정보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는 겁니다. 다음은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된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없어서는 안 될 협업자가 되는 거죠. 이건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비서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보고서를 쓸 때 더 좋은 표현을 제안해주고 디자인 시안을 고민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내주는 진짜 동료처럼 일하는 거죠. 우리가 막힐 때 질문을 던져주고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그런 지적인 파트너십이 이제 일상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멀티모달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AI가 이제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소리, 영상을 동시에 한꺼번에 이해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스카셈 자동차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영상을 AI한테 보여주면요. AI가 그 소리를 분석하고 차량 모델의 매뉴얼, 즉 텍스트를 찾아봐서 고장 원인이 뭔지 진단해주는 식이죠. 마치 사람처럼 보고 듣고 읽으면서 세상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한 겁니다. 다섯 번째 변화의 핵심은 AI가 이제 모두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더 저렴하게, 더 빠르게, 더 작게 만들어지는 흐름 덕분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AI가 이제 거대 기업의 비싼 서버 안에만 갇혀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각자의 스마트폰, 노트북 안으로 쏙 들어와서 인터넷 연결 없이도 나를 도와주는 진짜 나만을 위한 개인 비서가 아주 흔해지는 미래를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열쇠는 바로 휴머노이드, 즉 몸을 가진 AI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AI가 진짜 똑똑해지려면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처럼 이 물리적인 세상과 직접 부딪히면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로봇의 몸을 통해서 직접 물건을 만져보고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직관적인 감각, 이걸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걸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AI 진화의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죠? 그런데 말이죠. 이 놀라운 발전의 빛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재 AI의 기묘한 힘과 아주 명백한 한계라는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이제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의 핵심에는요. 규모의 법칙이라는 아주 단순한 원리가 깔려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무조건 크게 만들면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컴퓨팅 파워, 학습시키는 데이터, 그리고 모델의 크기, 이 세 가지를 무식할 정도로 키우면 키울수록 AI가 똑똑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무조건 크게만 만드는 방식에는 아주 치명적이고 또 구조적인 문제 두 가지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환각, 할루시네이션입니다. 이건 AI가 그냥 깜빡 실수를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정보를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아주 그럴듯하게 말하는 멀쩡한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지금의 기술 구조로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없앨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두 번째 문제의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AI가 놀랍도록 정답을 잘 맞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AI가 왜,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점이 설명 가능성 문제, 흔히 말하는 블랙박스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AI가 답을 내놓는 과정은 우리에겐 완전히 닫혀있는,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검은 상자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결과만 받을 뿐 그 과정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이 두 가지 문제를 통해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의 AI는요, 인간지능의 어설픈 복제품이 아니에요.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지능, 어쩌면 외계지성체 같은 걸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지능의 등장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제 이건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와 윤리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AI가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이처럼 심각한 사회적 위험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편견이 가득한 데이터를 배우면서 사회적 차별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개인의 정보를 영원히 지우지 못하게 만들고 수많은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아무렇지 않게 침해하면서 결국엔 원본이라는 개념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해결책만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해답은 어쩌면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에게만 맡겨주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공론회장을 여는 겁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마주한 진짜 질문이 뭘까를 전부 꺼내놓고 그걸 모아서 사태의 전체 그림을 함께 이해한 뒤에 차근차근 답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일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완벽한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올바른 질문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 질문들이 다 모였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마주하고 해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AI가 만드는 미래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이미 도착한 현실이죠. 이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함께 해답을 찾아갈 준비가 되었을까요?